안녕하십니까. 전교신 경마팬 여러분, 경마문화 예상팀장 정환기입니다. 2018년 11월 2일로 펼쳐지는 11월의 첫째 주 부산 경남 금요방송입니다. 자, 이번 주 월초 경마일 편성이라 그런지 전력 편차는 조금은 어느 정도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것이 부경 경마 같은, 특히 부경이나 제주 같은 경우에는 의외의 곳에서도 많은 이변이 속출한다. 특히 서울 경마는 달리 부경 경마는 사실 인기마와 비인기마의 차이들이 그렇게 갭이 크지가 않아요. 갭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말만 잘 만들어 놓으면은 조금 불안감이 있는 인기마 그 틈새를 파고들 그 수많은 복병마들이 호시탄탄 기회를 엿보고 있기 때문에 부경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실 많은 이변이 발생을 종종 합니다. 그런 예가 지난주 월말 경마 때 우리 팬분들께 일요 교차해서 한구라 진짜 진하게 한번 해드렸어요. 공백마필인 금태를 제가 이제 뭐 음성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금태가 결코 추임마가 아니다. 자, 이 마필은 예전에 다 입상을 할 때 선행으로 입상을 했단 말이다. 자, 오늘 같은 당일 현장에 활기면은 어느 정도 앞선까지 정리가 나. 바로 3선으로 따라가 가지고 뭐 여유롭게 복승식이 199.7배였습니다. 근데 제가 당시에 볼드를 주라는 마필 인기마 1위를 잘라드렸어요. 인기마 1위 성군이 마필을 잘라드리면서 볼드를 주는 강축이다. 그래서 쌍승식이 370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폭탄 배당을 인기말로 잘라드리고 들어간 그런 폭탄 배당이었기 때문에 의미가 좀 더 컸던 지난 부경 경마였습니다. 뭐 그 외 경주 외에도 많은 또 적중, 내용 있는 적중들을 많이 읽어드렸죠. 그러니까 제가 내용이 있다고 하는 거는 인기 마필들, 조금 마방 승부 의지가 약한 마필들, 또한 승부 의지는 있지만 이건 안 된다. 확실하게 자르고 들어가는 마필들을 특히 인기마들을 분질러버리고 부러뜨려버리고 인기마를 압축, 다른 인기마들을 압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복병마 엮어가지고 압축을 한다든지 해서 상황을 냈던 지난주였기 때문에 이번 주 월초 경마일 최근 부경 경마는 주로 자체가 사실 저는 선행주로가 되면 좀 약한 면은 있어요. 저는 이제 습성상 보면은 저도 선행마들 그렇게 싹 좋아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마를 이제 저도 이제 경마를 해서 이골이 날 정도로 오래 하다 보니까 사실 뭐 예전에 경마 같은 경우 보면은 선행마들이 그렇게 진짜 센 선행마가 아니면은 입상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거기다 어느 정도 선행 경합이 조금만 이루어진다거나 조금 이제 엎치락뒤치락 압박이 가면은 선행마들이 무너지면서 선입 또는 추임마들이 날라오는 그런 경주 형태가 돼가지고 상당히 짜릿한 그런 경주였는데 어쨌든 요새는 뭐 세계적인 경마 추세 자체가 뭐 스피드 경마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도 이제 이거를 받아들여가지고 우선 앞전에서 우선은 뛰고 보려고 해요. 근데 뭐 경마 속설을 보면은 사실 그래요. 선행마들이 유리한 건 맞습니다. 선임마나 추임마보다 선행마들이 어떤 전개상 우선 안 잡으면 앞선 나가가지고 안 잡히면은 들어와 버리니까. 근데 요즘 이제 그런 게 비일비재한데 최근 10월달 경주 들어가지고 부경에서 좀 이변도 발생했던 이유가 부경주로가 상당히 정상주로예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선행마들은 그대로 앞선에서 꽂히지만 조금 경합구도라든가 조금 무리수가 따른 많은 힘이 약한 선행마들은 선행을 가서 퍽퍽 서버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11월달 월초 첫째 주 주로는 어떨지 항상 뭐 제가 주로에 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지만 경마의 반은 주로 노름이에요. 진짜 주로 노름. 주로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말들도 또한 기수들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뜁니다. 그래서 주로 노름이라는 게 제 지론인데 그래서 1경주부터 항상 그래서 제가 주로 상태를 보면서 가볍게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그러니까 우리 팬분들도 항상 이 주로에 관해서는 항상 고민도 하시고 연구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경마가 참 이기기 힘든 게 경마지만 그나마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중에 하나가 바로 주로를 잘 파악하는 겁니다. 자, 좀 사설이 길었죠? 오늘은 뭐 어쨌든 월초 경마의 편성치고는 최근 경주 편성 들어가지고는 조금 이렇게 좀 압축된 경주가 좀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 최대한으로 복병권 마필 또 입상권을 인기마들을 위협할 수 있는 복병마들이 있으면 최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산마 6군 1300m로 펼쳐진 별정 A형 경주입니다. 우선 뭐 거리가 1300인데 직전 경주, 최근 경주에서 늘어난 거리에서 빠르게 적응하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오버마 트로피 콜렉터. 뭐 경주 내용이 좋아요. 아직 입상을 하지 못하지만 경주 내용도 좋고 이번 경주는 편성 자체를 약한 그런 편성을 맞았기 때문에 트로피 컬렉터의 선전이 기대가 됩니다. 특히 이번 경주는 최근 두 번의 경주는 상당히 레이스가 빨랐습니다. 레이스가 빨랐는데 이번 경주는 보다시피 그다지 그렇게 빠른 말들이 없기 때문에
바로 앞선 전개가 가능한 말이기 때문에 5번마 트로피 콜렉터는 뭐 기승기수가 크게 실수하지 않는 이상은 뭐 입상권 한 자리는 무난할 것으로 보여지고, 연투 여파로 인해 가지고 5주 만에 나왔다는 측면이에요. 연투 여파로 인해 가지고 5주 만에 나와서 충분히 휴식도 취하고 전력을 다져놓은 만큼 트로피 콜렉터 앞선 전개 가능한 만큼 충막감으로는 손색이 없는 거란 말입니다. 가장 변화가 보인 그런 마필은 3번만 부경댄디가 마체가 뭐 480kg짜리 말인데, 근데 체형을 보면 커 보이지가 않아요. 희한해.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늘하늘한 말들이 얇아 보이는 말인데 체중에 비해서. 근데 마필 몸매 자체는 상당히 날렵해요. 그래서 커 보이진 않는데, 이런 말들이 어느 순간에 이제 걸음이 터지면 잘 뛰는 것이 뭐 예전에 그런 말들이 꽤 있었는데, 이 부경댄디가 변화가 확실하게 온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 부경댄디는 보다시피 데뷔전 두 번째 경기 모습을 보면 초반이 상당히 느려요. 초반이 상당히 느린 가운데에서, 그렇다고 중속이 좋은 말도 아닙니다. 중속이 좋은 말도 아닌데, 어쨌든 주행감은 안정감이 있고 탄력으로 뛰어주는 그런 말인데, 어쨌든 이번 경주의 부경댄디는 변화도 왔지만, 만약 레이스가 빠르면은, 경주 흐름이 빠르면 사실은 부경댄디는 불안 요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말씀드린 대로 흐름 자체가 느린 경주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취입 타임 잡기가 좀 용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부경댄디의 선전은 기대가 되겠고, 거리 경험은 없는 그런 말이지만 4번마 백리총이 직전 경기 늦발주 이후에 여머씨 이마필도 좀 스피드감이 떨어지는 그런 말은 있지만 탄력은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짧은 거리보다는 늘어난 거리가 좀 유리할 수 있지 않나. 특히 지난 경주 결승선에서 진로가 막히는 과정, 진로만 막히지만 않았으면 사고 쳤어요. 그 당시에 진로 막히지 않았으면 분명히 입상권 한 자리는 했었는데, 진로를 상당히 좀 심하게 막혔어요. 그 당시에 8번 마필에게 결승선에서 진로를 막히는 바람에 좀 아쉬움이 남았는데, 늘어난 거리라면은 제가 볼 때는 백리총도 무시 못하는 그런 전력이에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3파전 구도입니다. 이게 지금 5번마 트로피 콜렉터, 그리고 3번 4번 이게 3파전 구도인데, 좀 더 안정적인 마필은 역시 좀 더 앞선 전개 가능한 말이죠. 느린 경주 앞선 전개 가능한 트로피 콜렉터가 좀 믿음이 가겠고, 부경댄디와 백리총의 막판 취임력 싸움이 대단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 가운데서 숨어있는 보병권 마필은 여타 마필들은 조금은 사이즈가 떨어져요. 사이즈가 떨어지는 가운데서 지금 1번만 이제 하늘의 빛이 이제 좀 인기는 좀 모일 거예요. 1번 게이트에서 능검 자체를 재검을 워낙 잘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거는 재검 때의 그런 어떤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뛰었단 말이기 때문에 실전에서의 믿음은 없는 그런 말입니다. 오히려 저는 6번만 해피드래곤이 역시 공백은 있습니다만은, 역시 이마필도 전형적으로 후반에 그 힘을 발휘하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같은 취입선상이면은 해피드래곤도 사실 이 부경댄디라든가 백리총은 강만은 아니에요. 편성을 잘 만난 것이지. 그래서 해피드래곤이 전력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마필이 한번 제가 볼 때는 충분하게 한번 사고로 칠 수 있는 숨어있는 배당 복병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해피드래곤 같은 경우는 아마 3복승까지, 3복승 쪽으로도 한번 염두에, 백판 말이기 때문에 3창만 들어가지고는 고배당이에요. 자, 어쨌든 이번 1경주는 주로 상태를 보면서, 여기 주로 상태를 보면 이제 알 것 같아요. 이런 1경주에는 트로피 콜렉터가 어느 정도 경주를 이끌겠고, 3번과 4번은 이제 취임력 싸움이 되는 가운데서 과연 6번만 해피드래곤이 어느 시점에서 같은 선상에서 취입을 시도할 것인가 싸움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대로 5번마 트로피 콜렉터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린 3번, 4번, 6번 쪽에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이어지는 부산제 2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300m로 펼쳐지는 별정 A형 경주입니다. 역시 뭐 이번 경주도 제가 볼 때는 뭐 좀 3파전, 4파전 정도? 요 정도로 보여지는데, 우선 뭐 실전 경주 치르면서 빠르게 정중인 건 말이죠. 토암 에이스와 트루킹, 이 두 분의 마필이 인기를 모으겠는데, 뭐 능검 때도 상당한 가능성을 보여줬던 그런 말이었었고, 데뷔전 경주도 상당히 빠르게, 아직까지 입상인 경우는 없지만 빠르게 실전 적응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직 토아메이스와 트루킹의 단점이라면은 역시 불안 요소는 저거예요. 아직까지는 신예마답게, 어린 마필답게 주행이 조금 안정감이 있지 못하고 계속 외곽 전개를 펼친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 그런 말들로 보여지고, 기존 마 중에, 신예마 중에서는 1번마 타이틀 코드도 무시 못하는 전력입니다. 능검 때 모습 보면 지국철왕이라든가 미스터 코리아, 비룡의 후예, 닥터칸, 그냥 기존 마들과의 경합 싸움 속에서도 전혀 스피드도 밀리지 않았고 탄력도 밀리지 않았기 때문에 타이틀 코드도 입상권에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전력으로 보여지고, 4번마 동방워리어 같은 경우에도 시종일관 전구간 능력을 은폐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전구간 걸음이 여유롭게 돋보였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9월 1일 능검 이후에 특히 경우 동방워리어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데뷔전 준비를 차곡차곡 준비를 잘 마쳤다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4번마 동방워리어와 8번 트래킹이 한 마주 동반 출전한 그런 말이기 때문에 당일 현장에서는 또 4번, 8번 쪽으로 해먹을 수 있지 않나 싶을 정도예요. 그만큼 지금 1번 타이틀 코드와 4번 동방워리어도
신예 마필로서 앞으로 자기 능력은 충분히 펼칠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 그 외의 마필 중에서 3번 미스터 팩트와 영광의 다이아도 무시 못하는 전력이에요. 기본적인 전력 자체가 상당히 있어 보이는 그런 말인데 아직까지 1번과 4번 쪽 신예마보다는 조금은 완성도 면에서 좀 처지는 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이번 이경주도 7번 토마메이스와 8번 트루킹 이런 기존마들과 신전 정치는 마필과 이 두 마리 마필이 좀 우세는 하겠지만 1번 타이틀 코드와 4번 동막 워리어의 입상도 무시 못하는 이런 편성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번 이경주는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당연히 현장에서의 마필 컨디션을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낫지 않겠나. 분명히 이런 가운데에서 눈에 띄는 놈들이 있을 거예요. 1번, 4번, 7번, 8번 중에 분명히 눈에 띄는 놈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당일 현장에서는 저는 물론 7번 토마메이스가 당장에 지금 최근에 뛴 전력만으로 볼 때는 토마메이스가 가장 낫다는 판단이지만 당일 현장에서의 모습은 또 어떨지 이것도 좀 지켜볼 대목이에요. 어쨌든 여기 큰 범주 안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1번, 4번, 7번, 8번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7번만 토마메이스가 여차의 마필보다는 그래도 뭐 중속도 나오고 또 탄력감도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토마메이스가 좀 근소한 우위를 점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경주는 여기 4마리 마필 중에 4마리 1번, 4번, 7번, 8번이지만 토암산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져보고 싶은 이경주입니다. 자, 이어서 이어지는 부산제 3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000m로 펼쳐지는 별정 A형 경주입니다. 이번 3경주는 제가 이제 현장에서 승부를 볼 거예요. 요새 현장 승부 경주를 제가 이제 시도를 하면서 쏠쏠하게 재미를 많이 우리 팬분들께 드리고 있는데 역시 이번 현장 3경주 승부 경주도 아마 우리 팬분들께 실망은 안겨드리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것도 뭐 크게 제가 배당을 볼 수 있는 그런 경주는 아니에요. 배당을 볼 수 있는 경주는 아닌데 2번마 플라잉 조이가 이제 인기를 모을 거예요. 이것도 인기를 모으는데 2번만 플라잉 조이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의 행보가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말 중에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필 자체가 뭐 6월달 능검 때도 상당히 좋았었지만 하여간 울진레 쪽에서의 신마 승부는 거의 뭐 33점 이거는 거의 뭐 서울 부경 통틀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신마 입상률이에요. 근데 이 10월 13일 능검 때 다시 모습을 보면 그 당시에도 이제 기존마들이었죠. 기존마들과의 싸움 속에서 초반, 중반, 후반이 전혀 밀리는 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게 신예마야, 기존마야 할 정도로 완성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말인데 이거에 비해서 또 훈련 과정도 울진레 중에서 마방답지 않게 상당히 주로 훈련을 강하게 시켰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플라잉랜서가 사실 경마라는 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데 이게 꼭 뻑이지 않을까 싶어요. 뻑종 경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강한 훈련이었는데 어쨌든 마무리 훈련 때까지의 모습에서는 전혀 하자는 없었습니다. 하자는 없었는데 금요 경마일 때 수요일까지는 하자가 없었는데 목요일 날 또 이렇게 또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또. 그래서 이 플라잉랜서는 제가 볼 때는 한번 현장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반신반의예요. 만약 상태 이상이 없으면 여기서는 쌍대가리예요. 상태가 이상 없으면 쌍대가리인데 조금 우려되는 측면이 너무 세게 돌리지 않았나 능검 이후에. 그래서 조금 뻑 느낌도 드는 그런 느낌이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노파심이. 그래서 2번만 플라잉랜서는 이제 현장에서 보고 상태 이상 없이 양호하면은 그냥 쌍승식 머리를 추천을 할 거예요. 그래서 플라잉랜서 때문에 제가 현장 승부를 가져가는 경주고 그 외 마필 중에 뭐 4번만 BK 빅터라든가 5번만 라온 RS 그리고 뭐 8번만 썬더레인 요 정도 3마리 마필 정도가 아마 좀 후차권에서 아마 덤비는 경주인데 조금 배당은 아니지만 어쨌든 좀 압축해가지고 아마 현장에서 뭐 한 많게는 2방 정도로 아마 압축이 될 것 같아요. 이 플라잉랜서가. 근데 플라잉랜서가 만약에 현장 상태가 안 좋아서 빼고 들어갈 경우에는 배당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이번 3경주는 플라잉랜서를 제가 현장에서 최종 확인 후에 볼 승부 마필입니다. 자, 이어서 이어지는 부산제 4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000m로 펼쳐진 별정 A형 경주. 금일 이제 첫 번째 메인으로 승부를 봅니다. 그래서 메인으로 승부를 보는데, 이 방송하기 한 2시간 전에 제가 이제 어떤 지인하고 이제 경마하시는 분하고 이제 통화를 좀 한 경향이 있었어요. 부산 쪽에 관해서 이제 통화를 했는데, 뭐 1번만 파워터치가 이제 어떤 말이냐, 무슨 뭐 금강치가 어떤 말이냐, 이런 얘기를 해요. 뭐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어쨌든 여기 좀 관련된 분이에요. 관련된 분인데 경마에 관련된 분인데 이 연관내말 이 파워터치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이제 좀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어떤 말이냐 그래서 뭐 아는 대로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 파워터치가
뭐 기본적으로 뭐 순발력도 있고 스피드도 있는데 아직까지 좀 힘이 덜 차서 그런지 막판에 탄력감이 조금 밀리는 감이더라, 능검태 보니까. 근데 이게 좀 힘이 차면은 앞으로는 더 떠줄 말인데 지금 능검 이후 3주 만에 나와가지고 과연 3주 만에 과연 얼마큼 힘이 들어찼을까. 훈련 시대의 모습에서는 뭐 놔줄 때 모습 보면 전혀 맛별 활기도 있고 힘도 차 있는 모습인데 과연 당일 현장에서 얼마큼 힘이 차서 경주에 출전할 것인가,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여기서 저거로 그런 거예요. 여기서는 뭘 보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보는 말은 이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노리는 승부마권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에 대해서. 근데 상당히 동감을 하더라고요. 동감을 하면서. 근데 제가 이번 경주 노리고 들어가는 이 승부마권은 인기도에서 좀 많이 밀려 있을 것 같아요. 인기도에서 좀 밀려 있는 그런 말인데. 저는 어쨌든 파워터치가 이제 당일 현장에서 많은 인기를 모을 거예요. 3번 닥터위크와 더불어서 금강칠바다라서 많은 인기를 모으는데, 저는 파워터치도 물론 우승도 가능한 거란 말로 보여져요. 편성, 워낙 이번 경주 출전 수도 적지만 다 나름대로 파워터치부터 금강실버까지 지금 어떤 말이든지 다 이럴 거예요. 진짜 편성 잘 만났다. 진짜 오늘 금요 경말 중에 제일 허접한 편성이에요, 이게. 제일 허접한 편성이기 때문에 허접한 편성에서도 배당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그래서 제가 우리 팬분들께 진하게 여기서 진짜 한구라를 해드릴 수 있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계속 체크를 하던 말이에요. 언제 출전하나 계속 체크를 했던 거는 말이었기 때문에 말은 이미 만들어 놓고 나온 말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4경주는 아마 배당 쪽으로 좀 제가 승부를 볼 것 같아요. 그래서 3경주 때 다행히 현장 승부에서 적중이 되면은 그 적중 막권 가지고 여기 4경주에 한번 싹 담가버려 가지고 4경주에 한번 제가 우리 팬분들께 한번 진짜 상황이 뭔가 한번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어지는 부산제 5경주입니다. 국산마옥은 1000m로 펼쳐지는 핸디캡 경주입니다. 5경주가 금일 경주 중에서 가장 혼전도가 있는 경주 중에 한 경주입니다. 이변도 상당히 있어 보이는 그런 경주고, 그래서 굉장히 좀 시간을 좀 할애했어요. 시간을 좀 할애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마번을 이제 뽑아냈는데, 결과적으로 저는 그래 너는 그냥 왔다 딱 잡았는데 아무래도 인기를 모을 것 같더라고요. 발언이 무초인데 어쨌든 뭐 편성을 잘 만난 것 같아요. 아직 이게 근데 무초의 단점이 이제 근성이 없어요. 사실 근성이 없는데. 이번 경주 보다시피 단거리 마필 경주지만 선행마들, 아마 짧은 거리지만 선행마들이 내각 외곽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선행마들이 이렇게 뒤가 그렇게 싹 좋은 말들이 아니에요. 편하게 선행을 나서줘야지만 그대로 꽂히고 가는 그런 말들인데, 이번 경주는 어쩔 수가 없이 경합 구도는 이거는 필연입니다. 선행 경합은. 그래서 그 중에서 유일하게 따라가서 힘을 쓸 수 있는 말은 무초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뭐 최근 경주 정도만 뛰면 돼요. 뭐 더 이상도 안 바랍니다. 최근 경주 정도 모습만 띄워주면 여기서는 따라가는 경계에서 한 발만 쓰면은 여기서는 무초는 가장 안정적인 강축입니다. 물론 전제는 있겠죠. 당일 현장 상태가 양호하다는 측면, 좋아야 되죠. 현장에서 완전 잼뱅인데 무조건 뭐 전개가 나온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상이 없으면 아마 무초를 놓고 아마 강하게 제가 들어갈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여태 선행마 중에서 좀 버틸 수 있는 마필은 직전 경주 모습 보면은 외곽 3열 전개를 펼치고 나서도 끈기를 보였던 마필이 바로 부경스토리입니다. 근데 역시 부경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주 만에 나왔는데 상당히 훈련 강도가 의외로 강했어요, 이게 마무리 훈련이. 그래서 좀 체중이 빠지지 않고, 저 바람이로는 지금 11월 달이니까 아직까지는 좀 뭐 늦가을이긴 하지만 좀 체중이 좀 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당일 현장에서 체중이 좀 더 불어져 나왔으면 어떨까. 그러면 좀 금상첨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여태 나머지 마필 중에서는 역시 선입권 전개되는 마필이 모닝브라보인데, 모닝브라보가 확실히 근성이 좋아요. 아직까지 우승은 하지 못했지만 2차 기착을 하고 있지만 승분전이지만 감량이 점도 있는 상태에서 의외로 그나마 7점만 근성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혼전도는 있을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배당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제가 설명드린 마필 위주로 들어오면. 그래서 한번 무초 그리고 모닝브라보와 부경스토리의 3파전 구도 속에서 그나마 여기서 이제 배당이 나온다고 하면은 공백전 경주, 말하자면 이제 악벽이 있었죠. 이게 악벽기가 있는 그런 마필인데, 바로 이 옥단 여걸입니다. 그러니까 옥단 여걸도 전형적인 스프린터형 말이에요, 이것도. 근데 지난 10월 19일 경주 모습을 보면은 이게 전개가 상당히 많이 꼬였습니다. 경기가 꼬인 가운데에서도 상당한 탄력감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걸음을 재봤단 말이었는데, 의외로 끝걸음이 생각보다 많이 좋았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주일하게 여기서 배당을 노릴 수 있는 마필은 4번 옥단 여걸이 숨어있는 배당 복병권 마필이다. 자, 이번 5경주는 2번만 모닝브라보, 3번 무초, 7번 부경스토리의 3파전 구도 속에서 배당을 낼 수 있는 마필은 4번만 옥단 여걸이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그나마 좀 더 믿음이 가는 그런 마필은 3번 무초가
조금 그나마 믿음이 가는, 이건 인기만 좀 믿음이 가는 그런 경기입니다. 자, 5경기를 말씀드린 3파전 구조 속에서 4번 옥단여거를 배당막건으로 주시하셔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어지는 부산대 6경주입니다. 혼합 4군 1000m가 펼쳐지는 별정 A형 경주입니다. 우선 이번 경주는 강축을 서 있는 경주예요. 바로 1번은 컬링 타임입니다. 능검 때도 좋았었지만 데뷔전 경주에서도 역시 그 바람 못지않게 물론 1번 게이트였지만 상당히 빠른 흐름 속에서 초속과 그리고 꾸준한 스피드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압박이 가는 가운데에서 빠른 흐름 속에서도 막판까지 뚝심을 유지했다는 측면이에요. 그러면서 지난 경주 편성이 의외로 강급마들 편성이에요. 신임마들이지만 상당히 마방 기대치 높은 마들이 많이 출전한 그런 경주 속에서도 선전을 했기 때문에 1번 컬링 타임의 연속 선전은 기대가 되는데 후차권은 조금 고민이 돼요, 이게. 그래서 능검대 모습 보면은 마벨 드림도 좋았고 이 무패 찰리도 좋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 경마는 통계라고 하잖아요. 통계를 그러니까 뭐 통계가 없으면은 뭐 기수 연대율이고 마방 연대율 그걸 따질 필요가 없잖아요. 통계라는 게 있는데 어쨌든 1번 이 하무선 조계사 마방 그리고 이정표 하무선과 이정표 이게 두 전직 기수 출신 조계사들이죠. 이 두 조교사들 보면은 신마승부가 현저하게 다른 마방에 비해서 너무나 낮아요. 과천에서는 김동철 조교사, 동철이가 조금 이제 신마승부에 김동철 마방이 신마승부가 굉장히 현저하게 낮아요. 근데 그건 이미 검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들을 이제 아는 이제 경마하시는 분들, 지인들, 이제 막권 사시는 분들 얘기를 해줬더니 맨 처음에는 뭐 능검 때 좋으니까 뭐 바람 불가니까 뭐 막권 사재 끼는데 들어올 때 들어와서 사지 마세요. 제가 그러죠. 그러면 진짜 안 들어와요. 근데 신마 승부가 아예 없어요. 지금 진짜. 근데 마찬가지로 이 하무선 조계사 마방이라든가 정편에 무선이네 이렇게 보면은 진짜 승마 승부가 거의 없는 마방으로 정평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돌다리도 두들겨 간다는 식으로 한 번쯤은 한번 검증 아무리 좋은 말해도 검증을 필요해요. 검증 필요한 다음에 바로 해먹지. 실수를 하지 않는 마방이에요. 그래서 신마승부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번과 4번이 조금 이제 현장에서 인기도를 모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자르고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뭐 들어오면 저와 뭐 책임 못 집니다만은 말씀드린 대로 통계다. 그래서 진짜 신마승부를 거의 안 하는 마방들이에요. 제가 이번 경주에 한번 놀이고로 들어갈 수 있는 마피는 외곽에 있는 9번만 태양의 튼답니다. 이게 이제 혜성이가 이제 능검 치를 때 모습을 보면은 마필 능력을 감추느라 급급했던 거란 말이에요. 계속 앞말들 뒷꽁무니에다 모래를 맞추면서 뛰면서 빼주면서 다시 안으로 집어넣었다. 그러니까 눈에 선이 배요. 이렇게 물론 우리 팬분들 보이시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뭐 능력 감추는 게 여러 가지예요. 초반에 뭐 힘을 쓰고 힘을 뺐다 놨다 이렇게 하는 건데 전형적으로 이제 제일 능력을 많이 감추는 게 바로 이렇게 앞마필에다가 신임마들은 모래 맞는 걸 싫어하니까 앞마필에다 대고 계속 모래를 맞추면서 뜁니다. 그럼 모래 말이 조금 이제 사가리 저걸 타요. 그래서 근데 이 9번만 태양을 때는 분명히 스피드도 있고 채찍 반응도 좋은데 계속 능력 감추기에 급급을 했던 그런 말이기 때문에 요거 태양이 뜬다가 좀 더 저는 믿음이 가는 그런 말이고 요 선양천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컬린타인과 한 마주 동반 출신한 그런 말인데 이 선양천리 같은 경우에도 능검대 모습을 보면은 뭐 중속이라든가 스피드도 나왔단 말이었는데 데뷔전 경주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후미 탐색 인기를 모아서 현장 반응도 많이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그냥 후미에서 이렇다 할 액션도 취하지 않고 철저하게 탐색으로만 이끌어냈던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5번과 9번 쪽이 좀 더 저는 믿음이 가는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 자, 1번 컬린타임을 중심으로 해서 선양천리와 태양이 뜬다가 좀 능력도 되는 그런 말들이고 걸음이 많이 숨겨진 그런 말들이다. 여타 마필과 비해서는 걸음이 숨겨진 마필은 5번, 9번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어지는 부산 제7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300m로 펼쳐지는 핸디캡 경주. 제가 여기서는 금일 두 번째로 승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뭐 저배당 경주는 아니에요. 그래서 고배당 승부 경주도 아니고 제가 부경 4경주 때는 좀 배당 승부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좀 중배당이 좀 초점을 맞출 거예요. 중배당이 좀 초점을 맞추는데 근데 글쎄 희한하게 제가 이 승부 경주를 들어가는 경주가 보면은 좀 운이 없는 거 뭐 입상을 못해서 운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이상하게 최근 몇 주 동안 그런 게 좀 많이 보였었는데 제가 승부 경주 해가지고 저는 그래도 우리 팬분들께 자신있게 우리 팬분들께는 이거 중배당 승부입니다. 진짜 중배당 승부고 잘만 하면 고배당도 될 수 있는 승부 경기입니다 했는데 현장 가면은 물론 그게 이제 종합지라든가 이 예상지에 보면은 진짜 인기가 없는 말들인데
당일 현장 바람이 살벌하게 불어가지고 대끼리 준대끼리가 돼버리고 어쩔 때는 뭐 그렇게 돼버리니까 저도 좀 어이가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지난 금요경마일 같은 경우에도 승부경주라고 배당을 노린다고 중배당을 노린다고 했는데 준대끼리가 돼버리니까 조금 저도 벙쳤던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두 경주가 연속으로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번 경주도 뭐 현장 바람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중배당은 나올 것 같아요. 기본적인 중배당은 나오는 그런 경주고 전반적으로 여타임 마필보다는 전개상으로는 능력 면에서도 분명히 좀 앞서 있는 그런 말들이 눈에 띄는 몇 마리 있기 때문에 그 마필 위주로 해서 가겠고 특히 제가 볼 때는 불안한 인기마가 많아요. 여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건 너는 죽어도 안 되는 말인데 왜 이게 인기를 모자 하는 말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인기 마필 잘라드리면서 좀 인기마와 좀 복병과 마필 잘 조합을 해가지고 조금 중배당 쪽에 좀 더 주력으로 초점을 맞추면서 부산 7경주 두 번째 승부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어지는 부산 제8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400m로 펼쳐지는 핸디캡 경기입니다. 뭐 역시 이번 경주도 뭐 크게 이변이 발생할 수 있는 경주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배당 경주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인기마 구도지만 인기마들의 전략 펼쳐가 고만고만해요. 이게 지금 딱히 여기도 뭐 니맙 이게 축이다. 지금 4번마 퀸업캐틴이 많은 뭐 강축으로 팔리고 있는 그런 말인데 물론 지난 경주에서도 뭐 최선의 승부를 했습니다. 최선의 승부를 했는데 조금 아쉬웠던 점이 퀸업캐틴이 이제 4코너 돌고 나서 이제 조금 진로 그 당시 은경이한테 진로를 좀 심하게 막혔어요. 거기서 탄력이 한번 딱 죽었는데 그거 탄력만 주지 않았으면은 퀸업캐틴이 좀 더 나은 성적이 기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직전 경주는 능력을 다 이끌어내지 못한 거예요. 진로가 막히는 바람에. 그래서 그나마 근소하게 여기서는 조금 퀸업캐틴의 우위를 좀 점할 수가 있는데 거기다가 뭐 보다시피 빠른 말들이 없어요. 빠른 말들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앞선 전개 꼭 선행은 아니더라도 뭐 2선 잘하면은 뭐 선행도 갈 수 있겠고 2선까지는 최하 2선으로는 갈 수 있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뭐 퀸업캐틴의 선전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조이풀 스토리가 이제 한 마주 동반 출전한 거라서 아마 당일 현장에서 많은 이 바람이 불 것으로 보여지는데 뭐 4번, 7번 한방 막건도 이거 가능한 걸로 보여져요. 왜냐면은 한 마주 동반 출전한 말이기 때문에 이 조이풀 스토리 같은 경우에도 초반 스타트에서는 주춤하는 말이지만 중소일에서 기본은 워낙 순간 스피드가 좋은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어느 시점에는 퀸업캐틴을 넘어서든지 아니면 제가 봤을 때 조율이 돼요. 이렇게 한 마주 동반 출전을 하면은 마주가 이제 조계사들한테 부탁을 해요. 뭐 이 말이 위기가 선행 가면은 비비지 마라. 아니면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얘기를 하면은 또 그렇게 따라줘야죠. 뭐 조계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마 이 4번, 7번이 무리한 경합을 안 해요. 이거는 경합 안 하고 둘이 서서히 계속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다른 말들 견제해가면서 그대로 그냥 꽂힐 수도 있는데 뭐 경마라는 것이 뭐 둘만 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4번, 7번도 입상권 순위 1순위 맞아요. 1순위 맞고 아마 저배당으로 풀릴 것으로 보여지는데 유일하게 제가 이제 이 4번과 7번을 극복할 수 있는 마필은 조금 인기도에서는 밀려있는 거란 말이 바로 이제 3번만 황금발마인데 비록 이번 경기가 승군전입니다. 승군전인데 황금발마는 제가 이거 능검 시네마 이제 치고 나서 그랬어요. 제가 황금발마는 잠재력은 있는데 아직까지 말이 어떻게 길을도 모르고 힘도 쓸 줄 모르고 그래서 조금 당분간은 조금은 좀 지켜봐야 되겠다 했는데 그 이후에 이 황금발마는 진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어요. 아직까지도 지금 3세인데도 어린 티가 조금 나요. 이 마필이 아직까지도 자기의 잠재력을 아직까지 지금 이 폭발시키고 있지 못하는데 드디어 직전 경주에서 이제 서서히 자기 능력을 이제 서서히 펼쳐내고 있는 감이 확실히 왔어요. 이게 지난 경주 같은 경우는 물론 5군 편성도 약했었지만 말이 이제 완전히 만들었다 생각을 했는지 지난 경주는 마필 동영이가 조금 무리하다 싶을 정도의 마필의 능력을 믿고 기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승기수들이 한번 이제 조교를 한번 해보고 나서 느낌을 알아요. 안장이 이제 타보면은 이 말이 세다는 거 안 세다는 걸 알기 때문에 또한 그전에도 타봤는데 그전에 탔을 때랑 이번이랑 타는 느낌이 다르니까 지난 경주는 조금 시험 무대였던 것 같아요. 동영이가. 그래서 조금 내가 봐도 좀 무리하다 싶을 정도의 그런 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뭐 결승선에서는 더욱더 힘을 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금발마가 이제 서서히 이제부터는 잠재력이 서서히 끌어올려면서 이제부터 걸음이 터지기 시작했구나 하는 것이 확신이 왔던 게 이제 지난 경주였는데 물론 당장의 모습으로서는 최근 띄운 모습으로는 4번과 7번보다 약한 건 맞습니다만은 4번 키노캡틴과 풀업조이보다는 조이풀스보다는 잠재력 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도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점이에요. 직전 경주 이미 잠재력을 잠깐 보여줬기 때문에 서서히 이제 잠재력이 살아난 만큼 저는 충분히 4번과 7번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말 중에 한 마리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3마리 마필만, 뭐 3마리 마필 정도가 좀 입상권에 공략을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변수라면은 1번 빅레이지가 1번 게이트 2점을 안고 선행승부를 한다는 점이에요, 이게.
만약에 빅레디지가 지난 경주 모습을 보면은 조금 외곽 3열 돌아가는 가운데서도 예전 같으면 좀 무리하다 싶었는데 지난 경주는 3열 전개를 펼치는 가운데서도 뚝심을 보였다는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예전과는 달리 힘이 들어찼기 때문에 1번 게이트에서 직전 경주 승부전이기 때문에 5km 감량 이점을 안고 만약에 여기서 선행승부수를 강하게 때려버린다? 그럼 빅레디지까지 해서 요렇게 뭐 4파전 구도예요. 그러니까 이 경마라는 거는 이게 이 상상을 잘해야 돼. 상상을 잘해야 되는데 과연 빅레이디지가 또 선행을 가면은 4번과 7번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과연 누가 가야 1번을 가서 선행을 비빌까? 그러다 보면은 또 선행 경합 구도가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올라올 수 있는 게 어록이라는 말이 어부지리로 또 막판 한 발로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 상상을 하면서 이제 전개를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또 마필의 능력, 주행습성을 보면서 하는데 어쨌든 이번 부산 8경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4번 키노케팅과 프로 조이풀 스토리의 선전도 기대가 되지만 유일하게 잠재력 측면에서 황금멀마가 여기서는 좀 더 나은 그런 말로 보여지고 또 빅레디지가 5km 감량 이점을 안고 게이트 이점을 한 상태에서 선행 승부수를 급작스럽게 때려버린다. 그러면 또 어록까지도 올라오니까 별 상상을 다 하면서 제가 이 8경주는 좀 설명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뭐 기본적으로 보면은 좀 제가 이제 좀 우리 팬분들 머릿속을 좀 어지럽게 만들어 놓고 하네 죄송스럽게. 어쨌든 이건 경주는 4번 키노케팅과 조이풀 스토리가 입상권이 좀 무난한 거는 맞습니다. 맞지만 유일하게 이제 좀 저배당도 싫어하시는 분들 되잖아요. 좀 더 그래 나는 저배당 싫고 그래 정한규 팀장이 얘기한 대로 한번 황금벌마가 이렇게 잠재력이 좋다니까. 근데 이런 거는 예의 상태를 꼭 보셔야 돼요. 예의 상태를. 황금벌마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 예의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예의 상태에서 좀 더 좋은 면이 보였으면은 충분히 저는 한번 키노캡틴과 조이풀 스토리가 한번 붙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제 8경주쯤 되면 주로 상태가 나올 거잖아요. 이제 오늘 주로가 빠르다, 선행 주로다, 정상 주로다 이게 어느 정도 판단이 되시면은 빅레디지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5km 감량 이점에 1번 게이트 계속 이게 12번 게이트, 8번 게이트에서도 외곽 전개에 선행 전개를 펼쳤는데 1번 게이트면은 선행 욕심이 나지 않을까 싶으신 분들은 빅레디지도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안 될 건 없다. 어쨌든 요 정도로 부경 8경주는 저도 정리를 하지 못하겠네요. 여기는 정리를 못하고 지금 설명드린 대로 우리 팬분들도 한번 그려보세요. 전개를 한번. 우선 기본적으로 1감으로 4번 7번이 좀 입사권 기대치 마필이고 4번 7번을 저배당 싫어하시는 분들은 한번 3번마 황금발마 쪽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고 또 선행마 좋아하시는 분들 또 감량이지만 좋아하시는 분들은 1번 빅레디지를 공략해 보시고 나는 진짜 9구 한번 노려보겠다. 진짜 9구 한번 노려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록 쪽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록도. 근데 어록은 자력 입상보다는 어부질 입상이죠. 1번, 4번, 7번의 선행경합 구도가 이루어져야지만 어록은 어부질이가 되는 거지. 이 앞선 마필들이 경합 없이 페이스를 그대로 느슨하게 이끌고 가는 데에서 어록은 취급을 못합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앞선이 무너져야지만 올 수 있는 마필, 어부질이로 배당을 올릴 마필은 어록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8경주는 좀 정리를 할게요. 저도 8경주는 조금 당일 주로 상태라든가 또 마필 현장 컨디션을 좀 더 보고 당일에서 제가 또 추천할 것 같아요. 저는. 자, 이어서 이어지는 부산 9경주입니다. 혼합 4군 1300m가 펼쳐지는 핸디캡 경주입니다. 우선 이번 경주는 뭐 7번마 스타로드와 6번마 프로칸설인데 얼핏 보면은 지금 프로칸설이 이제 좀 더 단거리 1000m지만 워낙 지난 데뷔전 경주를 호기록으로 선전을 했었고 이번 경주는 성곤이가 기승을 해서 아마 스타로드보다 당일 현장은 좀 불 것으로 보여지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프로칸설보다는 좀 더 1300이라면은 저는 스타로드의 선전을 좀 더 기대합니다. 어쨌든 거리 경험도 있는 그런 말이고 근데 주폭면에서 보면은 프로칸설보다는 저는 스타로드의 주폭이 좀 더 좋아 보여요. 주폭 자체가. 그래서 단거리 1000m라면은 프로칸설에게 좀 더 무게중심을 실어주고 싶지만 1300이라면은 저는 좀 스타로드가 좀 더 입상권에 도전할 수 있는 전력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뭐 6번과 7번 정도가 입상권 기대치겠고 이 11번만 아이일케이시 외곽에서 선행 승부수를 펼친다면은 요것도 좀 무시 못하는 그런 전력으로 보여지고 잠재력 측면에서 보면은 2번마 See You Down the Track 이거는 제가 이제 마방 당일 현장 이제 병원 내 건지 승부지를 좀 확인하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능검 이후에 좀 빨라요. 빠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조금 이제 따라가는 전개 걸어가면 재볼 것 같고 당장에 바로 승부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모르죠. 경마라는 거는 말이 상당히 매력 있는 그런 말이에요. 주폭도 좋고 스피드 그리고 신마답지 않은 안정감이 있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See You Down the Track도 무시 못한다. 어쨌든 이번 경주는 7번마 스타로드는 가장 안정적인 강축입니다. 그래서 7번마 스타로드를 중심으로 해서 후차권은 우리 팬분들 지금 말씀드린 2번, 6번, 11번 쪽에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어지는 부산 제10경주입니다. 국산마 3군 1800m로 펼쳐진 핸디캡 경주. 자, 두 번째로 제가 이제 현장에서 이제 승부를 여기서 볼 거예요. 현장 승부를 보는데, 여기서 현장에서 승부를 볼 마필은 2번만 마법의 질주입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마법의 질주 모습을 보면은, 진짜 제가 딱 좋아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거는. 뭐, 그렇다고 해서 큰 능력마도 아닌데, 하여간 말이 진짜 근성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근성이. 승부기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혼전구도 접전구도에 있다면, 특히 그런 말들이 내선 쪽에 있다면은, 거기다가 이 최근 경주에서는 지난 경주는 모래를 고스란히 맞고도 내성이 생긴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2번만 마법의 질주. 근데 지난 경주가 이제 조금 무거워 보였었어요. 현장 당일에서 체중이 좀 불어서 그런지 몰라도 뭐 그게 무겁다기보다는 조금 직전, 그러니까 지난 9월 9일 경주보다 컨디션이 조금은 좀 처져 있다. 그렇지만 저는 그 당시에 이거 추천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도 저는 이 마법의 질주의 근성을 믿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해면서 추천해드렸던 거란 말이었는데, 어쨌든 당일 현장에서 좀 더 직전 경주보다 좀 더 좋다면 비록 이번 경주가 승군전이지만 충분히 저는 늘어난 1800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근성 있는 말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2번만 마법의 질주를 현장 상태를 좀 더 꼼꼼히 살펴본 다음에 2번만 마법의 질주를 좀 현장 승부 막건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오늘의 마지막 부산 제11경주입니다. 2등급 1400m로 펼쳐지는 핸디캡 경주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쉽게 풀 수도 있고 어렵게 풀 수도 있는데, 저는 좀 쉽게 풀어나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쉽게 풀어나가다 보니까 딱 머릿속에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참 여기서 승부를 봐도 되겠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마지막 이제 메인으로 여기서 이제 승부를 드리는 이유가, 딱 보다시피 이번 경주는 선행마들이 많습니다. 지금 숨어있는 선행마들도 상당히 많아요. 사실 이번 경주에서 맘먹고 선행 가면 5번만 아주체강과 6번만 배달의 선행들이 가장 좋은 말들이에요. 이게 이 숨어있는 선행말들이지, 맘먹고 가면 선행마들. 근데 경륜이 같은 경우는 안 아껴요, 말을. 그래서 이거 한번 선행 승부수 가능하지 않나. 근데 78점에 레이팅 78점 때문에 아마 선행 승부수는 안 할 것 같고, 승부를 하면은 보겠지만, 승부를 하면은 선행 승부 가능한 게 아주 최강입니다. 근데 1400에는 어울리는 말은 아니에요. 경주 전개에 영향을 미칩니다, 분명히. 배달의 아니 같은 경우에도 맘먹으면 선행 영역에서는 맘먹으면 선행이고, 하늘놀이 같은 경우에도 선행이죠. 영희신에도 이것도 선행 나서줘야 돼요. 그래서 외곽에 있는 말들이 선행마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모습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번 경주는 1400이면은 너는 그냥 왔겠다. 능력도 그렇지만 전개로도 오는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고마필로 이게 제가 볼 때 영희시대가 많으면 인기는 모을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영희시대도 이변의 재물이 될 수 있는 그런 말로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노리는 마필, 너는 뭐 전개 편성도 잘 만났지만 전개도 그렇고 능력도 되는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고마필을 축으로 하는데, 이거는 배당이 제가 볼 때는 중배당 이상은 무조건 나와요. 최하 중배당이에요. 최하 중배당이기 때문에 혹시 지고 계셨던 분들은 여기서는 역전 막건도 가져갈 수 있는 경주가 11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중배당 이상으로 노리고 들어가는 금일 최대 메인 승부 경주 부산 11경주입니다. 자, 모두 부산 11경주 어쨌든 뭐 인기마들을 말씀을 드렸고, 최대한 제가 아는 복병 마필들까지도 언급을 해드리면서 방송을 마쳤습니다. 자, 금요경막 지난주에서 크게 승리 이끌어내시기 바라고 토요 방송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